네, 다음 강의를 맡아주실 강사분 소개해 드릴게요. 커리어 피봇의 기술이라는 강의 주제로 강의해 주실 이세아님이시고요. 잠시 앞쪽에 모시는 동안 강의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화면만 제로. 네, 소개 감사합니다. 잠깐 이거 발표 자료 준비하는 동안 잠깐 제 소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혹시 한빛미디어에서 관계자분 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그냥 안 계신가요? 저는 아까 그 창혜님께서 이렇게 로또 준비하신 거 보고 저도 경품 준비했어야 조금 이렇게 주의를 이렇게 끌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까 계속 뭘 어떻게 경품을 좀 이렇게 구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지금 한빛미디어에서 최근 6월에 나온 그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책을 제가 지금 북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거 좀 관계자분한테 좀 경품으로 한두 권 좀 얻을 수 있을까 했는데 안 계시네요. 네, 조금 아쉽고요. 네, 저는 지금 맥비 기획 1번 방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네, 저는 19년도에 마이크가 지금 계속 닿아서 죄송합니다. 네, 저는 19년도에 라파엘 박정욱님과 그다음에 하루살이 김도영님 소개로 사실은 그 맥비 1번 기획방에 이렇게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는 제가 커리어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사실은 기획자 PM, PO로 이쪽 계로 넘어온 지는 사실 3년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그때는 좀 다른 업을 하고 있을 텐데 굉장히 기획, PM, PO, 프로덕트 매니징, 프로젝트 매니징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았고 배우고 싶었고 그분들 소개로 이렇게 또 오게 되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발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또 맥비님께도 또 우리 커뮤니티 모든 관리하시는 스태프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커리어 피봇의 기술 시작하기 전에 짧게 한 번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뭔가를 알려드리고 뭔가 이렇게 가르치러 온 자리가 아니라요, 전입신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좀 다른 길을 가다가 이렇게 좀 훌륭한 분들, 기획자, PM, PO 역할로 뭔가 자신의 커리어를 계속 만들어가고 계신 분들과 저는 조금은 다르지만 저도 어떻게 그분들을 닮아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전입신고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것들 좀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먼저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을 조금 주저리 적어봤는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좀 평범하고요. 그리고 뭐 특별한 찬스 받아서 이렇게 이직한 거 없고요. 첫 번째 취업 이후에 2번 이직했는데 저는 아까 저희 앞서 제이님 발표하신 것처럼 제이님은 굉장히 커리어가 기획자, PM, PO로서 이렇게 굉장히 확장되어가는 그런 커리어신데 저는 사실 2번 이직할 때마다 이게 완전히 훅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잘 설명드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구하고 싶고 조금 초중반에 조금 완전히 다른 개 얘기가 나와서 조금 집중력 저하가 우려되는데 조금 같이 이렇게 호흡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오래 있다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게 기획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저도 막 때로는 약간 츤데레 스타일로 그거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막상 기능 정책서랑 와이어프레임 들고 요거 이렇게 젊은 개발자분들이랑 막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저도 막 까이고 막 많이 혼났거든요. 혼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쉽지 않구나. 계속 공부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이야기는 그냥 힌트로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커리어 하면 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여러분 인원수만큼의 어떤 커리어 패스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식 또한 어떤 정형화된 공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원수만큼 각자의 유니크한 어떤 패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커리어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어떤 뭐 당연히 보상을 위한 수단, 그리고 어떤 성장을 위한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또 앞서 이제 제이님 얘기해 주신 그 자기 객관화 부분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누군가와 일을 할 때 나는 파워풀해지지, 재밌어지지, 몰입하게 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 자신을 탐색하고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그렇지만 조금 더 이렇게 쌓아온 커리어를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려면 뭐가 필요하지? 그런 것들을 약간 후향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라떼 얘기긴 한데, 혹시 이거 종이책 보신 분, 혹시 로디님 종이책 보셨죠? 이거? 이게 조금 라떼 얘기라 좀 죄송한데, 이게 저 어릴 적에 IQ 점프라는 만화에 연재됐던 거라 저 종이책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여기에 한일전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국은 이제 쓰리탑, 제 공격수가 3명이 나오고, 일본은 이제 아키라 우에다라는 그 투탑이 딱 나와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근데 제가 스포를 하는 건 아니고, 핵심은 이제 어떤 커리어가 앞으로 전진하고 뭔가 이렇게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최소 투탑, 2개의 어떤 중심축이 좀 필요하진 않을까? 제 과거를 조금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뭔가를 이뤄놓고 돌아보니 이러이러한 공식이 있으니 자 해보세요 하고 막 클래스를 만들어서, 죄송하지만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진 않고요. 저는 좀 흐릿하지만 조금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흐릿하지만 어떤 패턴, 조금 반복적으로 조금 그런 패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 작업은 제가 어떤 커리어의 어떤 도메인에 이렇게 몸을 담게 됐을 때 관련된 어떤 점을 이렇게 막 좀 찍는 행동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점이 조금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글로 좀 정리를 해봤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외부에서의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는 시도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점, 선, 면이라고 한번 표현해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깊어진 커리어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어떤 변화를 뭔가 시도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최소한의 어떤 2가지의 어떤 그런 어떤 축이 좀 필요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돌아보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좀 옛날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학창 시절은 왜 이렇게 질문과 생각이 없었는지 참 아쉽고 좀 정말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저에게 어떤 변화의 계기, 어떤 씨앗이 되는 어떤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동네에서 같이 놀던 누나 2명이 제 고등학교 바로 1년 선배였는데, 제 고등학교 가자마자 중창단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막 가입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목소리가 좋지도 않은데, 그래서 가입시키더니 그냥 이렇게 베이스 파트 이렇게 하래요. 사람 없다고. 저 사실 테너인데. 그래서 막 갑자기 그렇게 고등학교 중창단에 들어갔고 1년을 그렇게 이제 생활했는데, 2학년이 됐을 때 저희 기수장이 갑자기 원어원을 갑자기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잠깐 면담하자. 너 베이스 파트고 너 통기타 좀 칠 줄 아니까 베이스 기타 한번 해봐. 갑자기 엉뚱한 커리어를 막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엉뚱하면서도 얘 왜 이러지? 왜냐면 작년 1학년 때는 피아노와 중창단 그냥 목소리만으로 이렇게 1년간 이렇게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2학년이 되니까 기수장이 우리 이번에 드럼, 베이스, 기타, 신디 이렇게 팀을 구성할 거야. 너 베이스 파트였고 통기타 하니까 이거 해봐. 그래서 얘 무슨 소리지? 막 이러다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제안이. 그래서 한번 독학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베이스 기타를 이렇게 같이 뭔가 하고, 합창단, 중창단과 함께 뭔가 이렇게 조그만 소규모 공연도 해보고, 그런 공연장도 찾아가보고 하면서 제가 또 여기도 이제 이런 음향,
영상, 무대 이런 스태프분들 많이 계신데 이게 굉장히 좀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조금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도 이제 약간 음향 콘솔 이렇게 막 믹싱하시고 이렇게 마이크 세팅하시고 하는 분들이 이거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굉장히 좀 멋있다.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니까 이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전자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신대요. 이런 분들은. 근데 저는 그때 이미 인문계를 선택했죠. 고2 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커리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저의 뭐랄까요, 제 인생의 좀 갈림길에서 뭔가 이렇게 좀 확 틀었던 경험이 인문계였던 제가 인문계 수능을 보고 자연계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비하인드라고 썼던 어떤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좌지우지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수학 점수가 조금 인문계 중에서는 좀 좋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있던 시기에 약간 교차 지원을 할 때 뭐 수학은 몇 프로 이내 뭐 약간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제가 딱 간당간당 그 라인이 있었고 또 특차라는 그런 제도가 지금의 약간 뭐랄까요, 수시랑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특차라는 제도가 있었고 먼저 정시 전에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에 그 퍼센티지가 커트라인이 돼서 지원을 했고 그랬는데 정말 행운처럼 문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전자공학 그런 과에 진입할 수 있는 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때는 뭐 전혀 실력은 없죠. 실력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게 학생으로서 이게 수학이라는 부분에 내가 관심을 갖고 조금 이렇게 했던 게 이 교차 지원을 할 수 있을 그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했구나. 그리고 뭔가 음향 장비를 계속 한번 만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진학할 때 그런 어떤 패스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제 재미없는 노잼 군대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요거의 핵심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치 기획자 PM, PO분의 로드맵을 이렇게 짜고 그 로드맵에 맞춰서 뭔가를 이렇게 착착착착 일감을 진행해 나가는 것처럼 처음으로 제 인생의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로드맵을 단기적으로 3년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 3년에 맞춰서 제가 이걸 한번 추진해봤던 시기였기 때문에 조금 얘기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주특기 3111 혹시 계신가요? 저만 있나 봐요. 저는 이 3111 특기를 얻기 위해 생각 없이 먼저 좀 휴학을 했고요. 휴학을 해서 그냥 뭐 그때 막 기능사 그냥 아무나 다 따실 수 있는 기능사 2개, 그 다음에 마치 지금 챗 GPT 시대의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 분들처럼 제가 있던 그 옛날 시대에는 그 인터넷 정보 검색사 이런 자격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병무청에다가 이렇게 딱 신청했더니 3111 딱 특기가 나오더라고. 이게 행정병 주특기인데요. 그래서 나는 입대 전 8개월 동안 일단은 이렇게 자격증 몇 개, 그 다음에 여행도 좀 다니고 이렇게 좀 있다가 이때 좀 특기 나오면 겨울에 입대해서 2년 2개월 후에는 나는 OA 전문가가 돼서 전역을 할 거야. 약간 이런 희망, 파랑새 이런 걸 했다가 완전히 꼬였죠. 군대 가서. 이제 행정병으로 입대를 했는데 갑자기 면접 보더니 저를 우체국으로 보내더라고요. 우체국에서 진짜 컴퓨터 만지지도 못했어요. 네. 우체국에서 그렇게 한 일병 좀 후반까지 일하다가 갑자기 저를 그 높은 분 비서로 이렇게 또 보냈어요. 근데 다른 선배들은 야, 너 무슨 백이 있어? 너 막 친척 중에 기무사 있어? 뭐 국정원 있어?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저 한번 이렇게 다 이렇게 한번 검증받고 싶더라고요.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근데 제 한 달 후임분이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면접 봤던 그 사령부 인사처로 딱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역학관계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로드맵을 짜고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일감과 그 태스크를 추진해 봤지만 이렇게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조금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전역한 후에 저는 사실 기본이 너무 안 돼 있었어요. 여기 선생님 말씀처럼 기본이 너무 안 돼 있었고 당연히 제가 수투나 물리투도 아직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메꿀 수 있을까 하면서 고시원에 입소를 합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을 정말 이렇게 풀로 듣고 뭐 1학년 때 정말 성적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런 거 계절 학기도 막 많이 메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공학과에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관련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프로그래밍을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뭐 그냥 어떤 매력이었냐면 프로그래밍은 제가 뭔가를 기획하고 그 알고리즘에 맞춰서 뭔가를 로직을 짜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를 작동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 기획과 뭔가 이렇게 로직 구성과 워킹하는 어떤 그런 검증 이런 과정이 너무 매력적이었고 뭐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뭐 C나 C++ 이런 형태로라도. 그래서 컴공과 수업을 청강을 하고 그다음에 뭐 좀 이건 좀 취업을 하기 위해 이런 어떤 자격증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역 후 2, 3, 4학년 한 4년, 3년 가까이를 조금 이렇게 좀 약간은 그렇게 좀 학교 앞에서 고시원에서 삼각김밥 먹으면서 이렇게 좀 그렇게 지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졸업 작품은 내가 전자공학으로 지금 전공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정말 좀 어떻게든 코딩 지금으로 말하면 포트폴리오 그런 개념으로 뭔가 좀 코딩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었고 그런 부분을 조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 좋게 제가 반도체 회사에 공정 개발 엔지니어로 입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문과 출신으로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가 그 시점에는 조금은 그래도 내가 기본적으로 그래도 노력한 결과를 얻은 것 같다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위안이 있었지만 사실 조금 더 두려움도 있었죠.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이제 악명 높았던 회사였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내가 서바이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고요. 역시나 가보니 정말 밀도 있게 일했습니다. 정말 밀도 있게 일했고 한 입사 후 6개월 이후에는 제가 사내 기숙사를 신청해서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것도 좀 해봤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떻게 이상해지냐면 거기서 막 면도도 안 하시고 막 출근하시는 우리 부장님, 그다음에 막 어제까지 막 새벽까지 막 술 먹고 막 아침에 막 저보다 빨리 와 계신 선배 막 이런 선배들 막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막 일과 사람에 대해 뭔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뭔가 그리고 함께 혼도 내지만 뭔가를 이렇게 나에게 하나라도 가르쳐 주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수성 이런 것들을 제가 첫 직장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조 제가 입사할 때 제 책상에 이렇게 선배가 붙여줬던 거 지금도 갖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8번에 이제 숫자로 파악하라. 그래서 과장님이 가끔 이러세요. 세아야 우리 이번에 프로젝트 16.0 스텝에서 이번에 반도체 웨이퍼 번진 거 그거 혹시 캐패시터 그거 CD가 몇 미리 정도 됐니? 그래서 갑자기 좀 어려운 용어가 막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크리티컬 디멘전이라는 거를 반도체 공정개발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일상적인 용어로 많이 씁니다. 이게 어떤 극 나노 기술로 뭔가를 만들다 보니 그 수치와 그 두께와 이런 것들을 그 공정 단계 스텝별로 이렇게 약간 레인지를 정해놓고 이게 뭔가 좀 오류가 발생하거나 이슈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로 이렇게 확인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머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왔다 갔다 막 데이터 확인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몸에 이렇게 체득화가 됐고 엔지니어는 데이터와 숫자 너무 중요하다. 그 인식이 지금 이제 기획자 PMPO로 이제 그렇게 제가 커리어를 다시 옮기고 나서는 기획자 PMPO는 아까 또 창현님 장표에도 있었지만 문서와 그리고 고객의 어떤 데이터, 사용자의 어떤 사용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을 못 채우고 이직을 해요. 주변에서 그때 다들 당황해했고요. 그리고 제가 병원 쪽으로 간다니까 더 반대를 많이 하셨죠. 왜 월급 반토막 나는데 왜 거길 왜 가?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셨고. 근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조금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돈은 많이 버는데 이제 돈을 쓸 시간이 없는 거 하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프로덕트에 약간 최하단 프로덕트의 어떤 하이라키가 이렇게 있으면
약간 그 최하단에서부터 내가 특정 영역을 전문화된 영역의 전문가로서 이렇게 커리어를 쌓는 부분은 좋은데 저는 좀 이 프로덕트 규모가 조금 작더라도 그 작은 프로덕트의 오너십을 갖고 A to G로 이렇게 한번 일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한 그 첫 직장에서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기숙사에 항상 퇴근하고 나면 뭔가 뿌듯하면서도 뭔가 좀 아쉬운 거죠. 그 두 가지가 저를 조금 채 2년을 채우지 않은 채로 이제 두 번째 피봇을 하게 되는 그런 드라이빙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때 이직을 할 때 일단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할 수 있는 몇 곳에 이제 지원서를 넣었어요. 그거 한 군데가 이제 병원이었고, 한 군데는 게임사였고, 한 군데는 제가 기억이 잘은 안 나는데 아무튼 뭐 중소기업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운이 좋았는지 이 병원 쪽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제가 신입으로, 당연히 거기는 병원은 경력직은 잘 뽑진 않습니다. 그래서 신입으로 제가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경력이 프로그래밍 경력도 없고 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여기 비하인드가 좀 중요한데요. 제 전임자로 입사하셨던 선배님이 6개월 만에 굉장히 그분이 학력도 좋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그 기술 경력도 있으신 분인데 6개월 만에 퇴사를 하신 거예요. 제가 들어가는 그 자리에 원래 계셨던 전임 선배님이.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는 애는 태도만 보고 뽑자. 뭐 스펙 이런 거 상관없고 얘 말하는 거 보고 그냥 태도 괜찮으면 일단 얘 붙어 있을 만한 놈 그냥 빡세게 가르치자. 그 말 듣고 제가 입사하고 좀 실망했는데 아무튼 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A to G로 제가 어떤 프로덕트를 이렇게 뭔가 기획, 뭐랄까, 뭐 구성 개발, 그다음에 검증 이런 과정을 제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개발자로 이제 진입할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이제 근무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이게 허들이 높았습니다. 뭐 서버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뭐 예약 접수, 진료, 검사 처치, 수납, 심사 청구 이런 모든 전 과정에 대한 도메인 이해, 그리고 아시다시피 병원에 가시면 의사, 간호사, 약사, 응급구조사, 의료정보사 저 빼고 다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었고 용어도 모르고 완전히 이제 외국에 간 건 기분이었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하드했고 스트레스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지금 돌이켜보면 그 기획자로서 그 어떤 누구와도 커뮤니케이션을 꺼리지 않아야 할 어떤 그런 기초, 어떤 그런 기반을 다져준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아쉬운 게 막내 생활을 또 오래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지보수 IT 세금계산서 이런 거를 막내한테 막 던져주고 관리하더라고요. 그리고 타 부서에서 이렇게 문서 오면 그 당시 병원에 그룹웨어가 없었어요. 도장 다 찍고 이거 펀치 뚫어서 이거 파일처라고 아무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IT 부서인데 그래도 병원에 있는 IT 부서인데 왜 아날로그적으로 하고 계시지? 그리고 이거를 조금 디지털화할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이 오래되면서 제가 좀 허접하지만 굉장히 UI는 허접하지만 여기에 일종의 스몰 그룹웨어를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던 어떤 세금 계산서 유지보수 다 수기로 이렇게 금액 넣고 이렇게 출력했던 것들을 그냥 처음에 왔을 때 금액만 딱 세팅해 놓으면 그 양식에 맞춰서 바로바로 이제 월별로 이제 출력이 되게, 그리고 문서 수발 대장도 다 수기로 이렇게 선배들이 쓰고 계셨던 걸 이제 다 그 누구도 어떤 문서가 몇 번 어떤 철에 있는지를 다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게 아무튼 이거를 다 디지털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제가 일단 만들어서 저희 IT 부서 선배님들이랑 같이 공유를 해보는 그런 삽질, 딴짓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7년 정도 이렇게 만들고 운영하고 그리고 그 만들기 전까지도 많은 고민이 있었죠. 그런 과정이 지금 돌이켜보면 좀 기획자의 관점을 조금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한번 그때는 뭐 기획자다 나는 그런 마인드는 없었지만 그런 마인드를 좀 길러준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이쪽 보건의료나 헬스케어 쪽에 좀 근무하시는 어떤 IT 분들이랑 좀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그런 좀 욕구가 있었고 작지만 이렇게 좀 그런 커뮤니티를 온라인에 만들어서 이렇게 좀 사람들을 좀 모아서 같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도 보고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이렇게 좀 시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찍다 보니 저한테 또 소중한 기회가 왔는데 그때가 한 10년 차 정도 병원에 근무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병원계에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갑자기 IT 부서에서 전담 인력 한 명을 이쪽 관련된 R&D 과제나 아니면은 병원의 연구용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 역할로 빼달라 이제 위에서부터 탑다운으로 내려왔어요. 네, 굉장히 저한테는 행운이었던 게 부서장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너밖에 할 사람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되게 기분이 좋으면서도 좀 왜 나밖에 못하지 뭐 이런 생각도 했고 좀 아무튼 감사했어요 저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약간 데이터 엔지니어처럼 뭔가 이렇게 기존의 그 비정형화된 어떤 데이터들을 약간 정형화된 포맷으로 이렇게 약간 그런 옮기는 그런 작업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R&D 과제를 통해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어떤 관계자분들을 제가 또 미팅하게 됐고 저희 가공된 익명화된 그런 병원 데이터를 그분들이 뭔가 연구 과제로 프로젝트로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휴먼 캐피탈을 좀 이렇게 쌓게 됐고 그분들 병원 밖 세계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그때 처음으로 많이 자세히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우물안 개구리로 살았구나.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갑자기 경영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우물 안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쉐어하고 싶다. 그래서 경영대학원에 야간 경영대학원 진학을 해서 했는데 저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학위 전혀 필요 없었고 단지 거기서 만난 다양한 그런 산업계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뭐 일종의 지금 제 커리어로 말하면 뭐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는 아직도 제가 기획 PM, PO 직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프로젝트를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랜더믹하게 뭔가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어떤 기획자로서 뭔가를 추진했을 때 내가 추진력이 있는가 그리고 뭔가 그것들을 했을 때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약간 파일럿처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4번의 공모전과 3번의 해커톤을 그 2년 4학기 동안 제가 그 같은 팀과 근데 물론 여기서 뭐 경영대학원 친구분들 말고도 좀 제가 작게 운영하던 그 온라인 커뮤니티 분들과도 이런 해커톤 이런 것들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입상한 경험도 있고 예선에서 탈락한 경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 이렇게 제가 기획 PM, PO로 이렇게 커리어를 좀 옮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좀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대학원은 이 3교시라는 게 있는데요. 본 수업은 원래 90분씩 1, 2교시 끝나고 이제 그 이후 야간에 이제 비공식 3교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이제 배움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면서 또 음주 가무를 즐기시는 많은 분들 앞에서 저는 참 많이 힘들었지만 아무튼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분들 그런 도메인 아까도 뭐 패션 도메인 뭐 물류 도메인 정말로 경영대학원에 가니까 정말 다양한 도메인의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쪽에서는 어떻게 이게 돌아가고 비즈니스 모델은 뭐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게 저한테 많은 그 다음 피봇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코로나가 와서 여러 가지 오프라인 활동이 좀 부자연스러워졌긴 했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계속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19년도에 그 의료 관련 해커톤에 한번 나갔었는데 그때 어떤 스타트업의 CTO 분이랑 백엔드 개발자 분이랑 제가 같이 팀이 돼서 한번 이렇게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좀 인연을 맺어서 가끔 이제 연락하고 그분들 공유 오피스 계실 때 이제 제가 막 찾아가서 막 좀 같이 인사도 하고 막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19년도에 대학원 가고 21년도 초에 이제 졸업을 앞둔 그 시기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띠리링 시드 투자 받았는데 제가 밥 좀 살게요. 그래서 갑자기 만났는데 그 두 분이 이제 저한테 한번 제안을 주신 거죠. 우리 이제 이렇게 돈이 조금 생겼는데 혹시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하고 이제 저한테 제안을 주셨고, 알고 보니까 그 회사 대표님도 제가 이제 그 의료 데이터 엔지니어로 약간 그 직무가 약간 바뀌었을 때 제가 부서장께 허락을 받고 약간 그런 데이터 엔지니어링, R, 파이썬 이런 교육을 1일짜리 원데이 클래스를 좀 몇 번 들었는데, 그때 그 병원계 쪽에서 이제 R 강의를 내신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약간 의료 쪽에 R 강의를 하실 때 그때 강사님으로 오셨던 분이 저희 대표님, 지금의 저희 대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세 분이 번갈아 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계속 주셔서 이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결국 하게 됐고, 이제 3개월간 이제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 과정은 그냥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맞벌이인데 둘 중에 한 명은 모험해도 되지 않겠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설득이 안 됐고, 네, 그냥 이렇게 밀어붙여서 요즘도 제가 을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전 직장에서 의료 도메인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전문가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단순히 그냥 병원 IT 부서로서 어떤 그냥 프로그래밍만 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문가, 어떤 의사, 어떤 간호사가 나한테 뭘 물어봐도 이러이러한 프로세스와 이러이러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명확하게 안내를 드리고 싶었고, 그런 전문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간 그 생태적인 그 병원 생태계의 보수적인 특성 때문에 뭔가 이렇게 조직의 변화라든지 그 어떤 프로세스의 변화는 시도를 해봤지만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어떤 성장에 대한 묵은 체증이 오래오래 쌓여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직 제의가 왔을 때 이 스타트업의 뭐랄까요, 그 기획자로 또 PMPO로 앞으로 좀 같이 성장해 나가자는 제안이 왔을 때 저는 사실 마음속에서는 가야겠다 이런 확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뭔가 좀 씌었었죠, 눈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도비 CPO의 그 혁신 전략이라는 책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그 아시다시피 이제 시작은 다들 여기서 시작하고 끝은 이렇게 J커브 딱 생각하지만 이게 메시 미들이라고 해서 정말 그 과정이 너무 어려운 건데, 참 이 페이지를 보고 그렇구나, 이 책을 먼저 봤어야 되는데 이직 전에,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그런 고민을 아마 하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같이 멀티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이렇게 주경, 야경하고 또 야간에 좀 따로 이렇게 공부도 하는 이런 생활을 한 2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본격적인 기획자로서 내가 어떤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핵심은 뭐고, 그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를 아까 맥비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어떻게 할지를 그걸 만들고 설계하고, 그거에 대해서 간략한 와이어프레임과 스토리보드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여러 가지 좀 멀티 잡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드 이후에 합류한 회사에서 이제 제품 런칭도 재작년에 경험했고, 그리고 시리즈 A 투자, 그리고 VOC 기반의 운영 기획, 이런 것들 하면서 제가 어느덧 카카오티 VIP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야간에.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저는 정말 도메인 전문가가 계속 되고 싶었고, 좀 그런 자격증을 몇 개를 더 좀 취득할 수 있었지만, 그 시장 침투라는 게 정말 이렇게 쉽지 않구나 하는 거를 많이 경험했던 지난 2년이었고, 갑자기 투자 혹한기가 오면서 제 건강도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회사에서 이탈하시는 그런 동료분들이 계셨어요. 제 마음도 같이 흔들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만 저는 일단 제가 기획자 PMPO로
왔는데 여기서 뭔가 제가 깊이를 쌓았다는 생각은 아직은 못했어요. 2년간 많은 경험을 해왔지만 물론 밀도 있게 압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는 했지만 내가 아직 좀 깊이가 부족하다 이런 자각이 있었고 계속 잔류해야겠다. 여기서 깊이를 더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결정한 이후에 이제 갑자기 조직 개편이 일어납니다. 기존에 와이어프레임과 스토리보드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던 기획자에게 이제 프로덕트 오너로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았고요. 그래서 챕터 중심으로 그동안은 기획이 다 끝나면 디자인 넘겨주고 디자인 다 끝나면 이제 백엔드와 프론트 이렇게 진행하던 그런 어떤 워터폴 방식에서 이제 제가 기획 단계에서 UX 디자이너 분이랑 같이 이렇게 제가 정리한 저는 이제 4가지 컬럼으로 된 그 테이블 형식의 기능 정책서를 제가 1차로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UX 디자이너 분이랑 커뮤니케이션 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이런 컨셉으로 이런 핵심 피처와 기능 정책을 갖고 대략 어떤 컨셉의 화면 좀 한번 그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디자인 초안이 나오면 바로 백엔드 프론트 바로 미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 생산성이 지금 이제 저희가 작년 말부터 그렇게 가고 있는데 굉장히 좀 가시적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툴도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에 용이한 이제 피그마로 그렇게 좀 액슈어에서 넘어가서 그렇게 좀 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사 OKR도 이제 우리가 작년에 정말 레드오션에서 많이 이렇게 노력했지만 조금 더 우리가 뾰족하게 우리가 특정 고객군을 좀 더 세분화하고 우리가 좀 더 침투하자. 그 2.0 OKR을 정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런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스트럭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렇게 저의 커리어를 좀 분석하다 보니 크게 2가지 그런 축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하는 거 메인 업무에 대한 어떤 가치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스킬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경험일 수 있고요. 2번째는 유니크하게 나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태도와 어떤 가치관 그리고 의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2가지는 사실 이게 호기심을 갖고 꾸준하게 뭔가 이렇게 계속 나 스스로를 너치하지 않으면 이 2가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생뚱맞지만 여기 고인이 되신 우리 시인 서정주님을 소개한 그 신문 스크랩을 가져왔는데요. 이분의 호가 이제 완성되지 않은 집, 이제 미당이라는 그런 호를 갖고 계세요. 근데 이분은 계속 자기 스스로를 나는 미완성이니까 계속 노력해야지.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계속 뭔가 새로운 표현 그리고 새로운 시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생의 1000편 이상의 시를 이제 만드셨다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굉장히 이분을 좀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처럼 내가 계속적으로 호기심과 뭔가 나의 어떤 부족함을 계속 이렇게 어떤 메인 잡에 대한 가치와 나 스스로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계속 좀 이렇게 다듬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 운과 우연 이런 어떤 맥락적인 상황들 이런 타이밍도 참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변수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도 참 많은 이슈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 업무 관련 딴짓을 많이 해보시길 권하는데요. 제가 코로나 때 사실 여기 유명하신 강사분 수업을 제가 듣다가 너무 인상이 깊어서 기억에 남겨야겠다 해서 제가 캡처를 하나 떴는데 오늘 너무 멋있게 하고 오셔서 제가 잠깐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디님 수업을 듣고 그때 굉장히 그 전략기획 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인상 깊게 잘 배웠고 그거를 복귀하면서 계속 제가 업무를 지금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여러분께 챌린지하고 싶어요. 딴짓을 하시되 업무 관련 딴짓을 많이 해보시기를 꼭 업무와 관련된 딴짓을 많이 해보시기를 그런 점을 많이 찍어보시기를 이렇게 권합니다. 업무 관련 내가 지금 업무가 좀 재미없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내 길인가 고민하실 때 일단 한번 업무 관련 자격증을 한번 취득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관련된 원데이 클래스 관련된 스터디나 독서 모임을 본인이 한번 개설해보세요.
그리고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뭐 활동을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핵심은 업무와 관련된 딴짓을 시도해보기.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잡에 대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내가 괜찮은가? 나는 재밌게 몰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여기 선에 대한 부분을 조금 편집하면서 까먹은 것 같은데, 선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했던 작업에 대해서 항상 제가 에버노트에 이렇게 일기처럼 간략하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내가 여기서 어떤 경험이 있었고 좀 어떤 느낌이 있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글로 정리하면서 나의 그 점들을 조금 연결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연결된 경험들을 조금 외부의 어떤 객관화된 그런 검증을 받고 싶은 그런 시도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 시도가 저한테는 어떤 해커톤의 기획자로 같이 팀을 구성해 본 거, 그리고 UX UI 공모전에 1인으로 참여해서 예선 탈락한 거, 이런 것들, 그런 경험들을 이제 객관화된 어떤 경험으로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직 다음 커리어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의 깊이가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단지 제가 지금 아직 이제 나이대가 조금 주니어는 아니라서 시간이 많지 않고 이것저것 제 호기심이 가는 대로 커리어를 할 수는 없겠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커리어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희망이 있다면, 지금 이 현재 그 회사의 그 어떤 데스밸리를 잘 극복하고 뭔가 좀 시리즈식 이상까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내 안에, 그런 내공이 축적이 된다면 이것 또한 좋은 커리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뭐 CPO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특정 도메인의 전문 PO로 성장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멀티 도메인을 뭐 아까 제이님 말씀대로 뭔가 2년 3년 단위로 이렇게 호핑하면서 그렇게 경험을 쌓는 게 더 좋을까, 여러 고민이 있지만 일단은 현재로서는 현재 맡겨진 회사에서 이 데스밸리를 잘 극복하는 거, 그거를 1순위 커리어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은 이따 뒷부분이나 쉬는 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들으면서, 강연 들으면서 진짜 많은 살아오신 그 시간 동안 많은 피봇들, 그리고 많은 이슈들을 참 자기화스럽게 잘 받아들이고 커리어를 쌓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